마이크 끄고 싶은데요. 안 돼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저번에 말을 했다시피 서블릿이랑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서블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서블릿이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요청에 맞게 서버단에서 처리한 결과를 응답하는 자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해요. 이 서블릿의 이제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동적인 처리를 통해서 기존 정적 웹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을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정적 웹 프로그램의 한계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정적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청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만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HTML이나 CSS, 이미지 같은 정적인 리소스만 이제 제공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처리를 위해서 서블릿이 나왔고, 그 다음은 이제 멀티스레드 기반 동작으로 여러 요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서블릿을 개발하고 웹.xml 파일에다가 해당 서블릿 정보를 직접 작성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요청에 하나의 서비스만 처리할 수 있는 URL과 1대1 매핑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서블릿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서블릿을 관리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인 서블릿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제 서블릿을 관리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면서 서블릿 엔진 혹은 웹 컨테이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서블릿 컨테이너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위에서 말했던 이제 각각의 서블릿 객체들의 이제 생명 주기를 관리해주고, 서블릿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웹 서버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해주는 작업들을 대신 수행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를 연결해주는 작업도 있고, 리퀘스트나 이제 리스폰 객체를 생성해서 해당 요청 정보나 응답 정보를 데이터 바인딩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으로는 멀티스레드를 처리해줘요.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스레드를 관리할 필요 없이 서블릿 컨테이너 안에서 그 스레드 풀에 이제 있는 스레드들을 통해서 각각의 요청들을 할당시켜주는 걸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가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서블릿 컨테이너로는 톰캣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러한 주요 특징에서 나왔던 내용에 있는 이제 서블릿 생명주기 관리나 이제 뭐 반복 처리, 뭐 서버 연결이나 아니면 멀티 스레드 처리를 해주는 서블릿 컨테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서블릿 생명주기 관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블릿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사이클 생명주기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기화 단계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가 올라가서 해당 서블릿을 호출했을 때 최초로 한번 처리해주는,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이닛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해주는 비즈니스 로직적인 부분을 처리해주는 서비스 메서드가 있고, 이제 서버가 내려가거나 했을 때 서블릿 객체를 죽여주는, 종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디스트로이 이제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블릿 객체는 초기화, 그 다음에 서비스 메서드 호출, 그 다음에 종료에 해당하는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게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그 네, 생명주기에서 저 서비스 설명하실 때요. 그 네네. 서블릿이 서비스 단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 서블릿
이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호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특정 서블릿 객체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해 주는데 이 서비스 안에서도 이제 뭐 두 get이나 아니면 두 post와 같이 이제 그 HTTP 그 메서드에 따라서 분기 처리해서 실질적인 로직을 처리해 주는 그 메서드를 호출해 주네요. 서비스가. 이해 안 됐죠?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서비스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말 그대로 그 요청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거 채팅을 킬 수가 없는데 누가 채팅 남기셨어요? 폴님이 에러 걸리셨다고. 아, 유튜브를 아니 제가 채팅창을 안 키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거론되는 건 괜찮은데 채팅을 보여주면은 실명들이 다 막 돼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솔장 그냥 마이크 키고 해주세요. 괜찮으시면 그냥 채팅창 킬게요. 아니요.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렉 걸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블릿이라는 게 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그 컨트롤러보다 그 이전에 핸들링 해주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블릿은 그 컨트롤러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고 그 뒤에 나온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 앞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컨트롤러로 처리해야 될지 찾아주는 그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애가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이 서블릿은 네. 그냥 약간 컨트롤러랑 같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컨트롤러랑 같다고 했을 때 네. 컨트롤러가 서비스 따는 아니잖아요. 제가 저기에 꽂혔나 아, 봐요. 그쵸. 메소드에 꽂힌 것 같은데 네. 서비스라는 게 어떤 동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컨트롤러처럼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 말고 뭐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얘 아래 이거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네. 얘가 그 서비스 메소드인데 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HTTP 요청 방식을 보고 이제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여기서 분기를 때려요. 분기를 때린 다음에 이제 두 get이랑 두 post를 호출해 주거든요. 얘는 이제 두 get이랑 두 post 메소드는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내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애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호출하면 이 서비스 안에서 이제 분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호출해주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서블릿에서 호출하는 서비스는 그냥 뭐 컨트롤러를 통해서 호출되는 서비스 영역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글로는 설명을 잘하거든요. 말로는 못하는데 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의 특징으로 서블릿과 웹 서버의 통신 처리를 해주는데요.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제 서블릿과 웹 서버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개발자가 직접 소켓을 열고 HTTP 프로토콜을 파싱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의 메서드를 쓰는지 어떤 요청인지에 대해서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시 요청을 위한 멀티스레드 처리를 지원을 해줘요. 그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각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블릿의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제 내부에 있는 이 스레드 풀에서 유효 스레드를 가져와서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씩 나온 스레드를 할당시켜줘요. 이렇게 할당된 스레드는 리퀘스트랑 이제 리스폰스 객체들을 생성하고 해당 요청 정보들을 이 생성한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객체에다가 바인딩 해준 후에 서블릿 객체에 있는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해주게 되면서 요청에 대한 응답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죄송한데 아까 전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스레드 풀이 커넥션 요청이 개별적으로 왔을 때 그걸 네. 이제 저 하나의 스레드 풀에서 여러 개의 멀티 스레딩을 감당을 해가지고 그걸 분산을 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거는 이 스레드 풀 안에 이제 미리 생성해뒀던 스레드를 그 요청마다 하나씩 그냥 꺼내서 연결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스레드는 각각의 연결에 해당하는 생명 주기를 가지는 게 맞는 거죠? 리퀘스트당 하나씩 생명 주기를 네, 가지나요? 맞아요. 근데 왜 생성은 한 번만 해요? 계속 생성할 때마다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지고 미리 생성해 둔 다음에 스레드 풀에서 꺼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스레드 풀 개념은 약간 박리담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 세우는데 돈 드니까 공장 한 번 만든 김에 제품 여러 개 한꺼번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꺼내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 스레드 풀도 직접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통계 기준으로는 200개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개별 스레드 풀 안에 있는 스레드끼리 병합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있나요? 진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깊게는 공부를 못했어요.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괴롭힐게요. 감사합니다. 방금 되게 상큼했어요. 자, 이제 그럼 서블릿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정보가 서블릿 컨테이너로 전송이 돼요. 전송이 되고 나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각각의 리퀘스트 객체랑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해주고,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넘어왔던 해당 요청 사항을 각각의 객체에다가 이제 저장해 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매핑되는 서블릿 객체가 있는지 web.xml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서블릿 정보를 담고 있는 해당 이제 파일에서 매핑되는 서블릿이 있는지 찾을 거예요. 만약 매핑되는 서블릿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나파운드 에러를 낼 거고, 만약 매핑되는 서블릿 객체가 있으면 해당 서블릿 객체에서 이제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서비스 메서드 안에서는 이제 그 HTTP 메서드 방식에 따라서 분기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로직을 처리하는 두 get이나 두 post를 호출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해서 처리된 결과를 다시 리스폰스 객체에다 담은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역할까지가 이제 서블릿이 동작하는 방식인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디스패처 서블릿 같은 경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특수 서블릿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얘도 서블릿인데 얘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서블릿을 생성할 필요 없이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서블릿을 이용하면 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서 공통 작업을 처리한 후에 적합한 컨트롤러로 이제 라우팅해주는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요청을 이 디스패처 서블릿 하나가 처리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처리해서 얘가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들을 찾아서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블릿이 가장 앞에 있다고 하셨는데 필터보다 앞에 있나요? 필터가 더 앞에 있습니다. 필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필터는 그 스프링 컨테이너 밖 영역에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셉터가 존재하고, 네, 그 뭐 더 뒷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AOP가 그 뒤쪽에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필터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렛 다음에 인터셉터 그 다음 AOP인가요? AOP는 사실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이게 뭐랄까 그쵸. 이거는 한 번만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거 왜냐면은 이게 참 그 위치가 애매해요. 아닌가? 왜요? AOP는 위치라고 하게 애매합니다. 네, 위치가 AOP는 요청이 왔을 때 저 위치라고 하는 개념은 순서라고 하는 개념인데 AOP는 요청 간의 이동에 간섭을 하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필터는 디스패처 서블릿 앞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셉터 같은 경우는 디스패처 서블릿 뒷단과 컨트롤러 사이에 존재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AOP는 솔장이 말해주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근데 방금 네. 그 필터가 스프링 컨테이너 밖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얘는 저희가 서블릿 이제 컨테이너 단에 네. 네, 그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이제 관리하는 빈들이 이제 DI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프링 컨테이너 필터가 밖에 있으면은 DI를 못 하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또 제공하는 다른 인터페이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프링 내에서도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잠시만요. 이거를 저번에 했었는데 보이시나요? 네. 필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예전에는 이제 그 서블릿 컨테이너 단에서 존재를 했었거든요, 얘가. 근데 필터 레지스트레이션 빈이라는 객체를 통해 가지고 이 서블릿 그 컨테이너 단에 있던 거를 스프링 컨테이너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끔, 빈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스프링 그 생명 주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중성을 주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필터는 이제 리텐션 폴리시 런타임을 이제 런타임 시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런타임 될 때 컴포넌트 스캔을 얘가 상속받고 있어가지고요. 컴포넌트 스캔으로 런타임 시에 필터가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밖에 있더라도 그걸 탐색해서 빈을 올리고 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DI가 일어나요. 현종님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저도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라우팅하기 위한 매핑 정보랑 그 매핑 정보를 통해서 얻어온 그 컨트롤러를 실질적으로 호출해주는 어댑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핸들러 매핑은 HTTP 요청에 대해서 매핑되는 핸들러, 즉 컨트롤러 정보들을 찾아주는 객체라고 보면 돼요. 아래에 나오는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메서드인 doDispatch가 있는데, 이 doDispatch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핑 정보를 그 컨트롤러 정보를 찾고 컨트롤러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면 돼요. 이 내부 소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getHandler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 이제 인자값으로 이제 요청 정보를 넣어서 보내주게 되면은 this.handler mappings라는 이 핸들러 매핑 객체 안에서 이제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핸들러 매핑 객체들은 언제 생성이 되는 거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초기화되는 시점에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핸들러 매핑에 관련된 빈들을 검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핸들러 매핑 빈들을 초기화한 후에 이 빈 특징에 맞게 찾아지는 컨트롤러 정보들을 캐싱해서 이 핸들러 매핑이라는 객체 안에다가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가 있는지 이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핸들러를 얻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getHandl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받아온 정보를 핸들러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반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핸들러 정보를 갖고 있는 핸들러 매핑 객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러 정보를 갖고 있는 이 핸들러 매핑 객체를 통해서 핸들러 어댑터라는 애를 다시 할게요. 그 핸들러 이 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핸들러 정보를 찾아와 주고, 이 가져온 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실행시켜주는 객체를 찾아서 이 컨트롤러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그 위에서 찾아온 핸들러 매핑 정보를 이제 getHandler 어댑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컨트롤러를 실행시켜 줄 어댑터를 찾아올 건데, 이 아래 이제 핸들러 정보를 넘겨주면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핸들러 어댑터들을 초기화해서 나온 모든 어댑터 정보들에서 위에서 말하는 핸들러 정보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일치하면은 해당 어댑터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이 어댑터 안에 있는 핸들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컨트롤러의 그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핸들러 어댑터도 핸들러 매핑도 네. 어떻게든 이제 핸들링이 되는 데이터 값을 다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야지만 소문이 네, 실행이 되니까요. 모든 컨트롤러 정보, 등록되어 있는 컨트롤러 정보들을 네. 얘가 다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청들이 들어오면은 이 미리 담아둔, 캐싱해둔 이러한 매핑 객체들을 순회하면서 그 맞는 매핑 정보와 이제 그 매핑 정보를 실질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어댑터를 조회해 온 다음에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 할 때 처음에 다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디스패처 서블릿을 받고, 그 요청 정보에 매핑되는 핸들러, 즉 컨트롤러를 찾아요.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찾은 핸들러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핸들러 어댑터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핸들러 어댑터가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서드 호출해주라고 위임해주면 컨트롤러는 이제 그 요청을 받아서 이제 서비스단으로 넘겨서 이제 실질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다시 핸들러 어댑터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핸들러 어댑터로 넘겨지게 되면은 핸들러 어댑터에 의해서 반환된 처리 값이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에서는 다시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리퀘스트 매핑, 리스폰 객체에다 담아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지금 화원스가 설명한 대로라면 그림이 네. 핸들러 매핑 다음에 핸들러 어댑터가 있고 그 어댑터가 컨트롤러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 매핑한테도 보내고 핸들러 어댑터한테도 각각 따로 보내요? 이게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이제 이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핸들러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댑터를 찾는 이 핸들러 어댑터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2번 갔다가 네. 정보를 찾아온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어댑터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동시에 두 개로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제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그걸 실행시켜줄 어댑터로 넘겨준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맨 위에서 서블릿 설명했을 때 개발자가 직접 이제 서블릿 객체를 만들고 그 URL 그 매핑 정보를 web.xml에다가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등장하게 되면서 개발자가 직접 이제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web.xml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작업을 처리해주게 돼요.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서 URL에 맞는 핸들러 매핑에서 이제 받아온 정보를 통해서 핸들러 어댑터가 실질적으로 컨트롤러를 처리해주는 이러한 라우팅 역할, 공통적인 역할, 작업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에러 관련해서도 예외 발생 시에 핸들러 익셉션 리졸버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객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오류, 응답, 스테이터스 관련된 정보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요. 로깅 보안 관련해서도 톰캣이나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기본 로깅이나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보안 쪽의 공통 기능을 처리를 하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네. 저 아래는 사실 네. 그 질문이 있는데 네. 핸들러 매핑이 그 매핑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 그 구동이 되면은 그 정보 그 컨트롤러에 있는 매핑 정보를 알아서 찾아와서 이제 생성해 주는 건가요? 네, 그 매핑 정보, 이게 사실 그 핸들러,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그 개발자마다 생성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노테이션 방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구현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제 매핑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초기화 될 시점에 그 해당 이제 핸들러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매핑되는 이제 잠시만요. 오늘 화원 씨 생일인가요? 아니요. 왜 이렇게 맞고 다니시지? 네, 현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기화되는 시점에 모든 그 매핑 정보들,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빈으로 등록돼 있는 컨트롤러 정보들을 다 담아주게 돼요. 그 주체가 누구죠?
객체람은 누가 담아줘? 그 핸들러 네. 매핑이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아, 객체 핸들러 안에서 핸들 맵핑이 그 컨트롤러 정보를 가져와서 그 캐싱 해두는 거야? 네네, 거기다 캐싱을 해두고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 정보들을 뽑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종님 질문 날카롭다. 내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무섭다. 일단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아 근데 저 질문 저 질문 왜 이렇게 파운 씨 괴롭혀요? 네네, 질문하세요. 이거는 맞아야 돼요. 또 저는 네. 말을 못. 제가 절대 화원스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아, 당연하죠. 하브로타잖아요, 하브로타? 네, 맞죠. 네. 그래서 결론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스프링에서는 디스패처 서블릿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 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 DAO가 있고, 이런 순서대로 가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서 리스폰스 객체에 담고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를 응답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꽂혔어요, 지금. 왜 컨트롤러가 있는데 서블릿이라는 애가 있어서 왜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건지. 두 개가 같다면 디스패처 서블릿 다음에 서블릿인 건지. 왜 디스패처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서블릿이 건지.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얘 서블릿 인터페이스로 만든 애가 디스패처 서블릿인 거고. 근데 왜 얘는 또 컨트롤러 갖고 있냐 그 말이시죠. 네. 얘 역할 자체가 그 등록돼 있는 이제 컨트롤러 요청에 대한 컨트롤러를 찾아서 그 기능을 위임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 실질적으로 컨트롤러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서 요청에 맞는 응답을 처리해주는 애가 이제 울지 마. 아니에요. 혜준님, 네. 질문을 한 번만 남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가물가물하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긁어주시는데 저는 좀 파고드는 성격이라 그 부분까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용이 안 담겨 있으니까 지금 긁다 만 느낌이어서 자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느꼈어요. 저는 딱 오늘 스스로 피드백을 하자면 네. 너무 겉핥기식이다. 아니에요. 벌써 피드백을 벌써 해갖고 진짜 오셨군요. 겉만 공부를 했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다음 하브루타 때는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